그저 이런 기업들 비용 감당 못하는 기업들. 이거 정말 피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실적 시즌마다 팍팍 짱돌 나오는 종목들이 계속 반복될 것 같은데 한계 들어오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런 것도 착각 많이 투자해야 된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문제는 그래도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제일 힘들어지는 게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에요. 왜냐면 인건비가 안 내려오니까 이 사람들 기본적인 인건비들이. 그래서 사실 미국 구인시장이 주식시장 구인시장이 좀 너무 좁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우리 무슨 시나리오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냐면 이렇게 좋은 미국 경제가 어느 날 갑자기 훅 할 수 있냐는 거에 대한 고민이에요. 근데 다음에 보면 이제 훅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뭐 지금은 커 보이지 않지만 좀 더 고민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실업률을 보면 U3라는 공식 실업률이 있고 U6가 있어요. 그럼 보면 공식 실업률은 좀 내려오는데 이게 뭐냐면 파트타임까지 포함한 실업률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돈이 없는 사람들은 막 2중 3중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미국도 살기 빡빡한 거예요. 이 물가에서 지금. 그러니까 자기 먹고 살려면 상당히 그 노동을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또 하나는 최근에 4, 5년 부동산 이슈는 공실률이 너무 올라와요. 안 떨어지더라고요. 네, 지금 갔다 이게 온 사람들 얘기 메트로폴리탄인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사람들이 그죠. 아, 보통 상가는 다 잘 되는데 저 비싼 것만 안 나가. 이거 다 떠나서 그냥 월가에서도 소위 투자은행들이 월가를 떠나요. 비싸고 뭐 별로 거기 꼭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왜 꼭 있을 필요가 없냐? 다 줌으로 회의하고 그냥 해버리면 되니까. 사실 이 문제가 왜 문제냐면 사실 여러 가지 이 상업용 부동산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상업용 부동산이 흔들리면 금융기관이 여러 가지 고민에 빠지게 되죠. 근데 사실은 그 위험 요인들도 조금씩은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지금은 아니에요. 올해는. 이번에 물가 안정은 경기 둔화와 함께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물가 안정은 금리로 못 잡고 경기가 부러지면서 잡힌다. 그 방법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게 되면 장단기 굉장히 역전이 해소될 것 같아요. 지금 역전돼 있으니까 하지만 해소되면서 원래 영향력이 해소가 되는 제가 전에부터 가끔 이 말씀드렸는데 물가 못 잡을 것 같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이 물가를 잡으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다 어떤 사람은 유가 잡히면 잡힐 거다. 주택 문제가 안 잡혀요. 근데 밑에 깔린 게 다 모든 비용이 올라온 거예요, 지금.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다음 주에 경향신문에 칼럼을 하나 썼는데, 브라질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스타벅스 주식을 팔으라고 썼어요. 왜냐면 제가 브라질에 비가 내리는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고 글을 제가 좀 길게 써서 그러는데, 이게 심플한 게 뭐냐면, 왜 이런 코스트 문제들이 더 커지고 있는 건지 또 하나가 있어요. 에디오피아에서 나온 그 커피가 돌아서 많이 가 있는 게 베트남 이쪽도 가 있지만, 그 진짜 많이 가 있는 게 브라질 이쪽이거든요. 거기가 소위 전 세계 커피 가격 결정짓는 생산지예요. 거기가 계속 작황이 안 좋아요. 왜 안 좋냐? 예전처럼 비가 안 와요. 비가 어디 오죠? 사막에 오잖아요. 사막에. 그렇죠. 최근에 보면 이 기후 변화가 결국 모든 코스트를 지금 올리게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이거는 경기도 이 말씀을 왜 드냐면 그러니까 글을 쓰다가 여러 가지 기업들의 굉장히 이게 좀 뭔가 기후 문제가 생각보다 우리의 모든 코스트를 올리기 시작했구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소위 이런 기후 때문에 이런 가격들이 올라오니 그 관련된 코스트가 올라오는 기업들 매우 힘들어졌어요. 또 문제는 뭐냐, 이 다음 그림인데 이거 되게 재밌는 그림이에요. 제가 이거 보다가 데이터 찾아가지고 하는 건데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 비율이 잘 보시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옛날 베트남 전쟁 그리고 뭐 그때 이후로 가장 많은 사망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잘 보세요. 지금 전쟁 시작된 지 꽤 됐는데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도 안 끝나고 있죠.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 뭐 이라크랑 저희 이란이랑 이스라엘을 한번 치고 받았으니까 계속될 것 같아요. 세계대전 이후에 이렇게 사람들이 전쟁으로 무력주로 죽어간 거는 베트남 전쟁 이후에 처음이에요.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는 거냐? 그때 코스트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때 인플레이션이 엄청났는데. 왜냐하면 왜 무력 충돌이 난다는 건 뭐냐면 서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안 하는 거예요. 갈등의 시대가 열린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았던 종목들 찾으면 전 여전히 뭐 현대, 로템,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거 좋아 보여요. 많이 올랐지만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네네네.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다 보니까 무기를 만들어 팔다 보니 우리는 자연히 계속 만들고 있고 네네. 같이 우리 걸 갖다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네. 반도체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데 여기도 이제 해당되고 있는 거고 네. 서로 분리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중국에서 벗어나서 있는 것들 최근에 보면 뭐 철강 조선 이런 것들도 그렇게 나오는 건데 여하튼 무력 충돌로 인한 사망자 수가 이 데이터가 어느 잡지에 나온 것 때문에 만든 건데 이게 이 이상을 갈 거라고 주장을 하더라고. 지금보다 더 중요한 건 내년 내후년까지.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이 비용 측면에서 물가 문제가 계속해서 네.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그럼요. 전쟁이 터지면 비용이 낮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섞여 있는데 또 문제는 전 세계 선거가 많이 열리는데 미국 경선도 불확실해졌어요. 제가 보시면 이제부터 경선 시작됐죠. 전당대회 이제 7, 8월에 열려요. 그 다음에 11월, 10월에 선거하는데 이걸 딱 일정 본 순간 무슨 생각 드셔야 되냐면 미국이 금리를 언제 내릴 수 있지 생각이 들지. 그러니까 언제 이 일정이 이렇게 빡빡해요 지금. 그러면 심하게 말하면 12월 17일까지 못 내린다는 거예요. 6월 달 안에 못 내리면 못 내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그러면 우리도 금리를 못 내릴 거고 부채 때문에 힘든 사람들은 더 힘들 거고 그러니까 그저 그런 사람 그저 그런 기업들은 그냥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크다 보면 이제 여기서 근데 미국 선거도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올해 와서 가장 괴로우신 분이 누구냐면 작년에 올해는 무조건 채권이 금리가 내려갈 거니까 채권 투자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목돈들이 들어가서 머리가 아플 상황이에요. 작년에 장기채를 이렇게 많이 샀어요. 30년짜리도 많이 ETF 많이 샀죠. 예. 제 생각엔 그게 지금 한 8,000원대 있는 걸로 아는데 한 네. 9,000원 갔다가 예. 제 생각에는 그게 슈팅했다나 이게 굉장히 지지부진할 것 같아요. 하여튼 돌았을라. 어제 금리가 이제 좀 떨어지면서 4.1%막 이렇게 떨어지더라. 4.61%. 네. 막 그래서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나 했는데 오늘 다시 올라요. 4.63%? 이게 아까 네. 여러 가지 저런 걸 한번 보자. 오늘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했던 거냐면 우리 금융시장이라는 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봐서 되게 심플한 줄 알고 있잖아요. 절대 심플하지가 않아요. 여기 복잡해처럼 여러 개가 섞여서 막 돌아가면서 좀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네네. 그것의 최종적인 결과물들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뭐가 있냐. 주식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하지만 원달러 확률이라는 게 되게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중요한 건 미국채 금리가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달러가 강한 거예요. 이게 서로 이게 이상하게 이게 돌아가고 있는데 채권 이걸 외워야 되면 채권 변동성이 커질 때 달러가 강하거든요. 지금은 채권이 볼러틸리티가 되게 큰 시기니까 네네네. 채권 투자도 상당히 오래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작년에 채권 투자 되게 쉽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그런 생각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이거는 리서치랑 협의 안 한 거예요. 아마 우리 최강 이코노미스가 싫어할 수 있는데 네네. 이건 정말 가능성이 낮은데 우리나라 환율 레벨이 바뀌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전 하고 있어요. 네. 환율 레벨이 바뀐다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예전보다 되게 약해졌다는 의미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1,400원 근처 오면 당연히 주식을 사야죠. 환율이 당연히 옛날에 원화가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느 정도 그 정도 와주면 지르면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죠. 네. 근데 지금은 그 레벨 자체가 바뀌어 버렸어요. 이제는 한 1,450원? 뭐 심하면 1,500원 가서 질러야 되는 거 아니냐는 네. 고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거 일본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커져. 근데 하면 또 그 뒤에는 미국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쉽게 말해서 전 세계에서 미국의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 또 더 들어가면 정치 경제학적으로 보면 우리 세계화 시대에는 한국이 워낙 강할 수 있었던 거죠. 네. 왜냐하면 우리는 중국과 같이 팔아먹을 수 있었으니까. 네. 근데 미국과 중국이 갈라지면서 어쩌면 달러로 재편되는 시기에 한국은 쪼그라든 거죠. 뭐 누구 탓할 필요도 없는 어쩌면 이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걸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제2의 프라자비가 나오고 이 말이 왜 나오겠어요? 달러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더 강해지면 미국도 싫어할 수 있다. 네. 근데 저는 그거에 반대해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강달러가 싫을까요? 강달러여야 인플레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아요. 수입 물가 문제가. 달러가 강하니까 싸게들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어쩌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환율에 대한 고민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요새 굉장히 어려운 게 매크로하게 보면 야 이거 시장 좀 그래서 당신 말은 한번 두드려 맞는다는 거야. 근데 왜 안 두드려 맞고 있냐면 어떻게 했던 간에 우리나라 글로벌 경기가 좋으니까 미국이 우리나라 수출주가 좋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4월 달도 20일까지 데이터를 보면은 반도체가 전년 동기 대비 약 한 50% 정도 수출합니다. 네. 44%. 하여튼 44%. 44%죠. 네.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그림 아마 여기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미국의 이제 전 세계 OECD G20 경기 선행수가 올라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더 올라갈 거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디퓨저 인덱스라는 게 이제 확산 지수인데 전월차로 늘어난 국가들의 비율인데 이게 거의 극단에 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엔 100이면 모든 나라가 전월 대비 좋아지는 거거든요. 100이 되면 네네네. 지금 88.2예요. 예예. 네. 제가 보기엔 한두 나라 남고 다 좋아지고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더 좋아지지 않으면 이게 꺾이겠죠. 네. 그러면 이게 꺾이는 순간 G20 경기선은 꺾여요. 네. 그럼 여기서 좋게 보면 이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지금 하방이 버티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네. 이게 꺾이면 하방도 흔들리는 상황이 오겠죠. 네.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상반기까지는 이게 상당히 견고한 상황이고. 야, 그럼 미국 경기 꺾이면 꺾일 수도 있겠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주도주고 미국이 흔들면 우리는 정말 답 없어요. 다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미국이 쉬면 나머지 뒤따라 중국이나 한국이 간다. 저는 이거 동의하지 않아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미국과 중국이 분리되면서 나온 현상인데 네. 다시 합쳐지지 않는 거니까. 근데 다행스러운 건 국내 기업들 증시는 그래도 버텨줄 거예요. 버티거나 올라갈 거나 아직은. 왜냐하면 미국의 재고 사이클은 국내 영업이익률과 거의 똑같아요. 네. 그냥 미국이 좋으면 우리도 나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미국 무역 수지가 좋아져 외국인 우리나라 주식을 사요. 네. 반도체 같은 거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네.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이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어떻게 되냐면 내수나 이쪽들은 많이 꺼져 있는데 이건 올라오는 흐름이 이어져서 지수가 버틴 거죠. 네.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 과거 그럼 이렇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이러면 엄청 좋아졌어요. 옛날과 다른 게 있죠. 우리 다 아는.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좋아지면서 중국이랑 같이 좋아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업종이 확산됐어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도 좋은데 자, 반도체 화장품도 팔리고 뭐 다 좋아졌어요. 네. 중국. 근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보시다시피 G20양 수출 금액 자체는 우리나라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잘 보시면 미국 향만 올라오고 중국 향은 떨어져요. 네. 여기서 계속해서 우리 투자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전 세계에서 미국에서 중국은 배제되고 있다. 네. 중국이 배제되는 산업은 베팅해야 되는 거예요. 반도체가 그랬고 네. 2차 전지 처음에 그랬었고 네. 네. 지금 요새 배제를 어디로 하고 있죠? 대표적인 게 조선이잖아요. 네. 네. 지금 군함 얘기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조선은 네. 1분기의 숫자가 그냥 그럴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되게 여의도에서 그랬어요. 1분기 숫자 나오면 산다. 아니죠. 다 알고 있고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미국과 중국은 다시 하나가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분리될 때 분리되는 가운데 반도체도 나왔고 또 이 미국의 반도체 어떤 뭐 한미 반도체 이런 것들 다 미국 쪽이라는 말 들어가면 난리가 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시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우리 처음은 그저 그런 기업은 뭐냐면 중국 익스포저가 큰 것들이죠. 네네. 근데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러면 계속해서 여행주도 안 되고 다 아니죠. 예를 들어서 파라다이스 같은 회사들은 일본이나 이쪽 관광객이 오면 좋아지는 회사고 네네. 뭐 새롭게 호텔들 만들고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숫자가 좋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다 이게 분리가 되는 거죠. 화장품 회사들도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나 이쪽 익스포저 높은 기업은 되게 주가가 네네. 좋아요. 중소 화장품 중에 그런 회사들이 있었죠. 그렇죠. 네. 지금 모든 기준은 이 데이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 중국과 미국은 갈라섰구나. 왜 아까 사람이 죽어가는 수가 갈등의 시대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해소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컨셉이 굉장히 중요하게 잡아가야 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업종을 말하면 반도체 유틸이면 반도체가 좋고, 네. 뭐 어떻게든 간에 전기, 전압기 이렇게 다 유틸에 있으니까 네네. 이게 좋았죠. 네. 그래서 저희가 회사가 이번에 LS증권을 바뀌는데 LS도 저렇게 움직일지 상상도 못했어요. 저희가 원래 항상 지분이 거기가 많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우리 회사 지분이
그리고 또 남은 게 뒤따라서 이 그림 보시면 되게 의미 있는데 반도체 유틸리티가 좋죠. 네. 또 좋아지는 게 뭐 있죠? 여기 보시면 조선이라는 게 네. 416%예요. 네. 어마어마하게 좋. 그렇죠. 이것도 중국이 1위의 업종이니까 중국을 배제하면 우리밖에 맡길 데가 없는 거죠. 아니, 뭐 그리고 여기 아이트 하드 좀 뭐지만 하여튼 400%가 넘는 거는 조선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높은 게 호텔 레저인데 이것도 그 안에서 다 좋아지는 게 아니라 중국 익스포저가 아니라 다른 데 익스포저 높은 기업만 좋아지고 있어요. 네. 뭐 특정 기업 말하기가 좀 그래서 아직은 그래서 좋지는데 아까 아마 파레사에서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 잘 보시면 이제 여기서 이제 종목들 숫자 좋아진 걸 찾아야 되는데 당연히 반도체는 흑전이니까 좋은 거죠. 네. 반도체는 좋다니까요. 네네. 근데 반도체에서 굉장히 공격적 플레이들을 하셔야 되는데 워낙 반도체 좋아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또 고민이 이제 반도체 고민을 잠깐 얘기할게요. 네. 반도체 우리가 좋아했었으니까. 네네. 제가 맨날 옛날에 하던 말 있어요. 전 세계 상대 PBR이 1.5 이상 넘어가면 약간 부담스럽다. 네. 1.5 넘어가 있더라고. 저희 반도체가? 정말 그러니까 전 세계 전체 기업 대비 반도체 상대 PBR이 이거 그냥 전에 방송 보시면 제가 가끔 하던 말이었어요. 네네. 아니 전혀 올라온 줄 모르고 있었어요. 네네. 이게 여기 정도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뭐 반도체 그러니까 전자 이런 게 꽤 올라왔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때가 10만 전자 할 때가 요때예요. 그러니까 비슷. 근데 문제는 다행인 거는 전체 PBR에서 전체 아웃퍼폼 한 거죠. 네. 아래 그림 보면 국내 반도체 업종 PBR 보면 이걸로 보면 한 여백은 족보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 세계고요. 이거는 밑에 있는 거는 국내. 전체 기업들 상대 PBR. 상대 PBR. 네네네. 그러니까 전체 지수에서 반도체가 얼마나 압도했냐를 보고 싶어서 보는데 과거 레벨 정도로 반도체 업종 PBR이 올라오진 않았지만 우리 시장 상대적으로는 엄청 올라온 거야. 상대 시장 딴 데가 안 좋구나 또. 우리나라 다른 게 안 된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상하게 제가 이거 과거에 이거 몇 번 먹혔는데 네. 우리 반도체 남자들이 다 좋다고 할 때였는데 12년인가에도 제가 이거 갖고 와가지고 반도체 쉽지 않다 했는데 그때가 쉽지 않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몇 번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반도체도 그냥 업종 자체가 확 열기도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반도체를 구분해서 투자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참 어렵죠. 그건 정말 전문의 영역이니까. 네. 어떻게 구분해야 되죠? 저도 궁금한. 그러니까 일단 HBM은 그쵸. 시세가 다 낮잖아요. 많이 낮죠. 좋죠. 좋지만 시세가 낮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좋아질 수 있는 게 레거시가 좋아질 거냐. DRM 이제 그걸 얘기를 하죠. 다들 내년도 뭐 얘기하고. 그럼 레거시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레거시 쪽에서도 앞단이 있고 뒷단이 있는데 그렇죠. 뒷단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런 입장이에요. 그게 덜 올라. 그게 덜. 그러면 뭐 전자 사고 이래야겠네요 지금. 네, 전자하고 또 전자 밑에 그 밑에 있는 반개 그 밸류 체인 중에 안 오르는 놈들 이런 쪽으로 가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난다. 뭐 그것도 잘 전략을 했는데 이게 저는 이제 이게 참 어렵다는 거죠. 전체를 놓고 이제 전 전략하던 사람이니까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아웃퍼폼하는 게 상당히 강하게 진행됐었고 네. 이제 이게 생각보다 많이 반영해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면에 그러니까 조선을 제가 계속 말하는 게 조선이 좋다기보다 이게 대척점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조선을 보면 이제 좀 움직였고 이걸 좀 길게 놓고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올해 연간으로 되게 의미 있게 보는 게 원래 올해 되게 좋게 보는 게 전에 자주 안 나오진 방송 보면 제가 방산 얘기 많이 했었고요. 갈등 것 때문에 조선 얘기를 했을 때 조선이 빨라지는 것 같아요. 원화가 약하면 조선은 나쁘지 않아요.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시나리오들을 보면 그래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 하나 보여드리면 아까 OECD 선에서 올라오는 기간에서 하방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우리 올해 관건은 올해 한 여름이 지나고 나서 의외로 OECD 경기선에서 꺾였을 때 고민이 시작될 거예요. 그러니까 연간을 놓고 보면 사람들이 뭐 4월에 팔아서 10월에 사 이런 게 그런 걸 떠나서 올해는 굉장히 큰 변동성도 나올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그럼 지금은 그래도 훌륭한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 지금 막 무너지고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근데 모르죠. 갑자기 어느 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근데 아직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이선의 인수가 이렇게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거고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제가 이거는 꼭 기억해요. 상고라는 게 아까 코스트 문제가 계속 있으니까 우리가 뭐 지난번이나 저나 시장에 좀이라도 있던 사람들은 정말 상고라는 걸 왜 못 잊냐면 2001년에도 나왔었고 2000년 터지기 직전에
8, 9년에도 나왔었어요. 그때 예외 없이 한국 경기는 망가졌어요. 네네. 이거는 왜 망가졌었냐면 동일해요. 고금리와 고물가는 결국 소비 위축을 가져오고 이자보다 내수 경기가 무너져 버려요. 네. 고환율이라는 건지 뭐 버텨주는데 이게 또 오히려 이게 결국은 이 인플레이션 리스크 때문에 이것도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경기가 한국이 생각보다 되게 별로다 보니까 지금 원달러가 이런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왜 드냐면 많은 분들이 달러가 강하니까 무조건 원화가 약하다. 근데 그러기에는 최근에 원화의 약세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는 현재 컨센서스 기업 실적도 약간 높다 여전히. 그런 경기라는 게 기업 실적이잖아요. 네네. 경기가 좀 이럴 수 있는데 어떻게 기업 실적이 이렇게 좋게 나와요? 반도체 회복이 굉장히 빠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시는 거죠? 나머지가 너무 안 좋은 거죠. 나머지가 너무 안 좋다. 네. 아까 우리가 상대 PBR 봤잖아요. 반도체만 올라온 거예요 지금. 음. 그거 외에는 다들 너무 헤매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재밌는 이 데이터 그냥 제가 넘어가려고 말씀드리면 상향하는 기업과 하향하는 기업의 비율을 보면 마이너스예요. 하향 기업이 더 많아요 지금. 전체적인 숫자는 높은데 네. 숫자가 생각보다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기업들이. 나오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몇몇 업종은 잘 나오는데 나머지 수출 기업. 나머지는 너무 안 나온다. 쇼크가 나오고 있는 거 쇼크.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팔아먹을 게 없어요. 중국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이게 뭐 숫자를 갖고 실적 장세라고 하는데 실적 장세 저도 얘기하고 싶은데 네. 좀 묘하잖아. 이게 기업이 너무 안 좋은 쇼크 종목이 실적 시되면 불안하지 않으세요? 갑자기 짱돌들이 하나씩 막 날라오잖아요 지금. 네. 잘 보시면 지수는 광고하는데 어떤 종목들은 툭툭툭 무너진 것들 추성일거려. 네. 예를 들어서 한국 단자라는 회사가 있어요. 우리 스몰캡 내가 좋아하는 스몰캡 에너지가 좋아하던 종목이었어요. 한국 단자 어느 날부터 확 밀렸죠. 왜냐면 구리 가격이 올라와가지고. 마진이 팍팍 떨어지니까. 탐방 딱 갔다 오면 첫 마디가 큰일 났습니다 했어요. 근데 이제 다 빠졌어요. 이제는 더 네네. 빠질 건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코스트 문제를 기업들로 와닿으니까 지금 기업들이 무슨 거냐면 삼성그룹에서 주말 근무 얘기 나오는 게 왜 나오겠어요. 기업은 비상 상황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체감이 너무 다른 거죠. 지금 다 코스트 때문에. 네. 어떡하지? 왜냐면 우리 고정비리랑 판 비용 있잖아요. 이 비용을 어떻게 커버하지? 다 그거에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네. 근데 반대편에서 훌륭한 몇몇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금리가 높으니까 돈을 더 많이 벌겠죠. 네.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부동산 전문가 아니지만 좋은 곳의 부동산은 더 비싸질 것이고 네. 네. 지방의 어떤 옛날에 지방 도시 시장 앞에 있는 뭐 좋은 건물 지금 다 빈 건물 돼가지고 폐허가 될 것이죠. 네. 이게 우리가 아까 말했던 버핏의 말과 돌아가는 건데 현재까지는 기업 이익은 상승폭이 유지가 돼요. 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그림 하는데 여전히 올해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이 컨센서스가 258조예요. 이 말씀드릴게요. 2024년에 최종이 얼마가 나왔냐? 153조가 나왔어요. 그럼 올해 100조가 늘어야 돼요. 반도체가 는다고 해도 100조는 안 돼. 이걸 기반으로 ROE가 8.7이 나온 거예요. 지금 이걸 기반으로 그 ROE가 유지될까요? 그럼 PBR 한 배가 넘으면 ROE 10%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네? 그러니까 최종 결론 처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에게 숫자를 놓고서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 상단은 크게 못 열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다들 이제 반도체가 움직였으니까 과거에 반도체가 움직이면 10만 전자 3,000포인트 막 쉽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오늘 같이 살펴본 데이터를 보면 야 이게 간단치가 않구나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네. 근데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뭘만 해야 되죠. 그래서 맨 처음 제목으로 들어가면 버핏의 말에 제가 어느 날 이거 좀 됐어요. 제가 한 달 전인가 그 어떤 지인이 어떤 식사 자리에서 물어봐서 버핏 그 전에 이제 버핏 책 하나 읽던 거 이 문장이 있어가지고 기억이 나가지고 시간을 그런 말을 했어요. 질문이 뭐였냐면 나한테 어차피 크게 봐서 지금은 투자해놓고 기다리면 돈 벌지 않냐. 시간에 나을 편은 된다. 한국 증시가 참 어려워요. 근데 버핏도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미국 증시는 시간이 무조건 자기 편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테슬라였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우리나라에 테슬라 투자 많잖아요. 어떻게 했죠? 지금 상황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괴로운 상황. 근데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훌륭한 기업에만 친구가 되니까 훌륭한 기업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게 오늘 말씀드렸던 힌트를 몇 가지 드렸어요. 몇 가지가 뭐였냐면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뭐 앞서 좀 많이 나온 것도 있고 반도체 여전히 좋고 뭐 전기 절약기 이런 거 좋고
그다음에 이제 후행절 좀 덜 따라오게 조성 같은 거, 방사 이런 거 좋고, 그다음에 호텔 레저에서도 몇 가지 좀 5월에 연휴 시즌에 단기적으로 좀 볼만하고 뭐 이 정도 있는 것 같고, 그저 이런 기업들 비용 감당 못하는 기업, 이거 정말 피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실적 시즌마다 팍팍 짱돌 나오는 종목들이 계속 반복될 것 같은데 네. 한계 들어오니까. 그래서 저는 자영업자 붕괴 뉴스 나오잖아요. 그게 자영업자만 해당되겠어요. 일반 기업도 그런 기업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오자는 네. 굉장히 그런 것들 잠깐 많이 투자해야 된다. 고 들으시고 말씀했어요. 네. 근데 내가 요새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인플레이션 시기에 투자 방법은 부동산이면 주식입니다, 금입니다 하는데 이건 난센스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거 해지하는 건 인플레이션 해지는 금이고요. 네. 부동산이에요. 그걸 원하시면 부동산 투자하세요. 네네. 주식은 이익의 함수에 베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주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네. 근데 성장 이익이 늘어나려면 코스트가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그 코스트 환경이 흔들린다는 거죠. 네네. 근데 아까 말했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올해 100조가 늘어난다는데 전 100조는 안 늘 것 같거든요. 그게 아직까지 고민 속에 빠져 있어서 상당히 크게 못 열겠다. 이게 네. 제 생각입니다. 네. 아, 오늘 정말 정말 뭐랄까 지혜 보고를 연 느낌, 그리고 지혜 세례를 받은 그런 느낌입니다. 정말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아, 맞구나,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한, 정말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고, 이렇게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윤지호 그룹장님께. 저도 오늘 뭐 제가 말하면서 정리하고 집도 멀지 않으니까 가끔 한번 찾으면 식사나 하시죠. 네. 자주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이베스트증권의 윤지호 그룹장님과 함께 지금 현재 시장을 어떻게 보아야 하고 세계의 경제 구조를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떤 시각을 가지고 조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윤지호 그룹장님께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